야, 저 포장마차 여자 말이야. 돈만 주면 외로움도 같이 판대. 그 한마디가 제 귀를 찢듯 파고들었습니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날 밤 유난히 차가웠던 바람 때문이었을까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그 여자를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무너뜨리는 데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될수록 사람은 그런 말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저는 68, 평생 공사판을 전전하며 살아온 노가다 인생입니다. 아내는 먼저 떠났고 자식은 멀어졌고 하루의 끝에는 늘 술과 침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제 하루를 버티게 해주던 유일한 공간이 바로 그 포장마차였습니다. 늦은 밤, 기름 냄새 섞인 바람 속에서 말없이 술잔을 닦던 그녀. 항상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표정으로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해주던 여자. 그저 그 한마디가 좋아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저는 매일같이 그곳에 들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깨끗하지 않다고. 외로운 노가다 아저씨들을 상대로 돈 주고 위로를 파는 여자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기에는 그 소문이 너무 집요했고 너무 많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눈빛 하나, 늦게까지 남아있는 뒷모습 하나가 자꾸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그 소문 앞에서 그녀를 지키지 못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외로움에 돈을 내야 했던 한 남자와 세상의 시선에 상처 입은 한 여자의 너무 늦은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강진우입니다. 올해로 68. 사람들은 저를 그냥 노가다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평생을 공사판에서 보냈으니까요.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먼지 날리는 현장에서 하루를 버티다 보면 해가 지는지도 모른 채 몸이 먼저 퇴근을 재촉합니다. 허리는 늘 쑤셨고 손마디는 굳어 있었고 거울 속 제 얼굴은 언제부터인가 낯선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5해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실에서 마지막 손을 잡고 있었지만 미안해라는 말만 남기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불은 켜도 따뜻하지 않았고 밥을 해도 맛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서 산다지만 1년에 얼굴 보는 날이 손에 꼽힙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짐이 될까봐, 괜히 목소리 하나로 아이의 하루를 무겁게 할까봐요. 퇴근 후 돌아가는 곳은 컨테이너 숙소였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 소주 한 병 비우고 나면 하루가 끝났다는 안도감보다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허무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런 제 하루 끝에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던 곳이 포장마차였습니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 65, 작은 체구에 늘 앞치마를 두르고 말수는 적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따뜻한 여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친절했던 건 아닙니다. 과하지도 살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술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춥죠. 오늘 힘들었죠. 그 정도의 말만 건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그날 하루 처음으로 듣는 인간다운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영 씨는 늘 혼자였습니다. 손님이 많아도, 밤이 깊어도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정리할 때면 허리를 잠깐 짚고 숨을 고르곤 했고, 비 오는 날이면 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키는 모습을 몇 번 본 적도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이혼한 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딸 하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는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쉽게 말했고, 쉽게 판단했고, 쉽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박선영 씨는 술에 취한 손님에게도 끝까지 존댓말을 쓰는 사람이었고, 계산이 틀리면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넘어가는 사람이었고, 늦게까지 남아있는 노가다 아저씨들에게 가끔은 안주를 더 얹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외로워 보였습니다. 손님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본 순간부터 같은 냄새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혼자 남겨진 사람 특유의 냄새, 말하지 않아도 아는 고독의 기척.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품고 있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된 것인지, 그리고 제가 던진 한마디가 그 상처를 얼마나 잔인하게 후벼 팔게 될지를 말입니다. 그 모든 일은 아주 사소한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술 기운에, 사람들 말에, 제 스스로의 비겁함에 떠밀려 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사실 처음 만남이라고 부르기엔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와 제가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시간을 마시던 밤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해는 지고, 공사장 소음은 사라지고, 골목엔 기름 냄새와 함께 포장마차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고 제 작업복에는 먼지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늘 같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늘 앉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주 한 병, 꼼장어 하나. 말하지 않아도 그녀는 알아서 준비했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주변 소음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동료들의 웃음소리도, 옆 테이블의 시끄러운 농담도 그날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가 하나둘 정리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어느새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조용하시네요. 원래 조용합니다. 괜히 더 무뚝뚝하게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보더니 종이컵 2개를 꺼냈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보다 같이 마시는 게 덜 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손님과 주인이 아니라 그냥 남자와 여자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강진우입니다.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68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저는 박선영이에요. 65, 나이를 말할 때 괜히 어깨를 한 번 더 펴는 모습이 왠지 사람답게 느껴졌습니다. 술잔이 몇 번 오가자 말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왜 항상 혼자 오는지, 왜 말이 없는지. 서로 묻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여기서 장사 오래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년 넘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잠깐만 하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그 말 속에는 설명하지 않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그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힘들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술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그 순간 김 반장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밤에 다른 일을 한다느니, 돈 받고 위로를 판다느니.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묻고 싶었고 확인하고 싶었고 괜히 배신당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제 앞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그날 밤 저는 결국 묻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소문보다 먼저 사람으로 봐야 하는 존재가 아닐까. 포장마차 불이 꺼지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녀를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그날 처음으로 제 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포장마차에 더 자주 들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일찍, 더 꾸준히 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오늘은 어떤 얼굴일지 보고 싶었고, 괜히 안부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었습니다. 포장마차에 앉아 있으면 선영 씨는 예전과 다름없이 움직였습니다. 술잔을 닫고, 불을 조절하고, 손님들 말에 짧게 웃어주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소주를 꺼내놓는 손짓, 안주가 조금 더 얹혀 나오는 접시, 그리고 눈이 마주칠 때 아주 잠깐 머무는 시선. 그건 분명 저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나 봐요.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비가 와서요. 짧게 대답했지만 그 한마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두 문장, 짧은 질문과 대답 속에 서로의 하루가 조금씩 섞여 들어갔습니다. 요즘 허리는 좀 어떠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괜찮아요. 익숙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괜찮지 않다는 뜻이라는 걸 저도 이 나이가 되니 알겠더군요.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고 포장마차 안에는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접으셔도 되겠네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도 혼자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술은 천천히 줄었고 말도 점점 없어졌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같은 온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며칠 뒤 제가 공사장에서 다쳐 손에 붕대를 감고 나타난 날이 있었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는 제 손을 잠깐 바라보다가 말없이 밴드를 하나 더 내주었습니다. 물 닿지 않게 하세요. 그 짧은 말에 괜히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몸을 걱정해 준 게 얼마만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스스로를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다치지 않으려고, 괜히 무리하지 않으려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사람들 말, 그 소문, 그녀를 둘러싼 시선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 어느 날 밤, 술기운에 그만해서는 안 될 말을 입 밖으로 내고 말았습니다. 선영 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그녀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롭죠. 그래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는 마음, 하지만 분명히 시작되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데려가게 됩니다. 변화는 늘 조용히 시작되지만 무너질 때는 한순간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사판에서 하루를 버티고 몸에 밴 시멘트 냄새를 아는 채 포장마차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자리에 앉아도 선영 씨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그녀는 안쪽에서 나오지 않았고 포장마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뒤 동료 하나가 술기운에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야, 강씨, 아직도 몰라 그 여자 밤에 다른 일 한다잖아. 웃자고 던진 말처럼 들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제가 날카롭게 말하자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얘긴데 왜 혼자만 아니래. 그 말이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영 씨의 말보다 사람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자꾸 머릿속을 차지했습니다. 늦게까지 남아있는 손님, 장사를 마치고 혼자 정리하는 뒷모습, 가끔 보이지 않던 며칠, 모든 게 소문에 맞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포장마차가 거의 비었을 때 저는 결국 그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선영 씨, 사람들이 그러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이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끝까지 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계는 분명했습니다. 혹시 밤에 다른 일도 하신다는 말이.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그런 얘기 누가 하던가요? 대답 대신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이 저보다 중요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보셨어요. 그녀의 눈이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주세요. 선영 씨, 그게 아니라 가세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포장마차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불은 꺼진 채였습니다. 사람들은 또 다른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그렇다니까. 들킬까봐 도망간 거지. 그 말들이 제 가슴을 하루에도 몇 번씩 찔렀습니다. 저는 큰 실수를 했다는 걸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 앞에서 그녀를 믿지 못했고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저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밤마다 숨막히게 다가왔습니다. 포장마차 불이 꺼진 채 열흘이 지났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같은 냄새였지만 그 자리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습관처럼 그쪽으로 발걸음이 향했고 문이 닫힌 포장마차 앞에 서서 괜히 안을 들여다보다가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서야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내가 그녀를 밀어냈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컨테이너 숙소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문득 그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가도 혼자예요. 그 말이 이제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늘 혼자였고 그 외로움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녀 편에 서야 할 순간에 세상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녀가 살고 있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외곽 임대아파트. 정확한 주소도 몰랐지만
그 말 하나에 기대어 저는 무작정 버스를 탔습니다. 단지 안을 몇 바퀴나 돌며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박선영 씨, 아세요? 포장마차 하시는 분인데.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계하듯 저를 훑어보고 말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해가 지고 다리가 풀릴 즈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진우 씨. 돌아보니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예전보다 수척해진 얼굴로 순간 무릎이 꺾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말이 엉켰고 목이 메었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모두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저를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김에 차나 한잔 하세요. 그녀의 집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깔끔했지만 테이블 위에 쌓인 약봉지들이 그녀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안 좋아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움직이기도 힘들어서 장사도 못 나갔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사라진 이유도, 문을 닫은 이유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영 씨를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소문 완전히 거짓은 아니에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에 정말 힘들 때 술자리 몇 번 나간 적은 있어요. 딸 학비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몸을 판 적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게 다 같은 여자겠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이야기만 진실로 만든다는 걸.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고백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벼랑 끝이었어요. 딸 등록금 날짜는 다가오고 통장에는 장부가 없고 몸은 점점 망가져 가는데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그 시절의 자신을 멀리서 다시 보는 것처럼. 술만 따라주면 된다고 해서 정말 그 말만 믿었어요. 그게 그렇게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가 될 줄은 몰랐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선을 혼자서도 떨쳐내지 못하는 제 자신이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역시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내를 보내고 나서 사람들 눈을 피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부끄러워서 늘 포장해 와서 먹었고 사람들 많은 곳은 아예 가지 않았어요. 선영 씨가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선영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다시 사람처럼 살고 싶어졌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자꾸 끊겼지만 멈추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잃을까봐.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고 결국 그게 선영 씨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마침내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진우 씨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아무 말 안 해도 사라지지 않을 사람 같아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믿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도 다시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게 될 줄 알았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해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의 진실만은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처도 후회도 있는 그대로 꺼내놓기로.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에게는 충분히 큰 용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하자고 약속하지도 않았고 매일 만나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하루를 살아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장마차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영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말수가 조금 더 줄었고 웃음이 더 조심스러워졌을 뿐이었습니다. 허리는 좀 어떠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나아요. 약도 바꾸고요. 그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며칠 뒤 공사장이 정리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용직들은 각자 다른 현장으로 흩어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일 끝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선영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처음으로 제 진짜 마음을 말했습니다. 여기 남고 싶습니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일이 없는데요. 일은 또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 가는 곳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수건만 꼭 쥐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 씨, 저 사실 여기 떠나려고 했어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소문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이 동네에선 계속 숨만 쉬는 것 같아서요. 그럼 말이 막혔습니다. 같이 가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멀리 말고 그냥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의 반전은 누가 누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마지막 용기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이라는 걸.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요란한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바닷가 마을로 옮겨 조용히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같이 국을 끓이고 저녁이면 천천히 산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몰랐고 우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선영 씨가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랑은 젊을 때보다 더 아프고 더 조심스럽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도망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처도 많고 후회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에 만난 이 사랑만큼은 돈으로도 소문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외로움을 돈으로 달래려 했던 한 노가다 노인의 고백이자 세상의 시선 속에서도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한 여자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늦게라도 서로를 믿기로 한 두 사람의 선택입니다. 이사 온 지 꼭 3년이 지났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계절은 도시보다 느리게 흘렀고 우리는 그 느린 시간에 맞춰 조금씩 숨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이면 선영 씨는 작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국을 끓였습니다. 바닷바람에 실려 들어오는 파도 소리와
냄비가 끓는 소리가 이제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저는 동네 작은 수산물 창고에서 가벼운 일을 돕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들지 않아도 되고 누구도 제 나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줄은 예전엔 몰랐습니다. 선영 씨의 허리는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서 늘 경계하던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연락이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침묵이 그동안의 시간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아들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진 한 번만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선영 씨와 나란히 앉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며칠 뒤 아들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생각보다 편안해 보이시네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선영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기다리면 사람 마음도 조금씩 변하나 봐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도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가끔 밤이 깊어지면 선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포장마차에서 그 소문만 믿고 진우 씨가 떠났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더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과거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황혼의 끝자락에서 서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을 지금까지 지켜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외로움을 돈으로 달래던 시간보다 상처를 안고도 함께 걸어가는 지금이 훨씬 사람다운 삶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우리의 하루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극적인 사건이 없어도 그 자체로 충분한 결말로서 말입니다.